라스베가스에서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와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모두 실격 처리되면서 레드불의 맥스 베르스타펜의 커리어 5번째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 가능성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었고, 스프린트 레이스를 포함해 총 33점의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카타르 그랑프리가 중요한 승부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텍사스, 멕시코, 브라질과 라스베가스 같은 물리적인 그립이 낮은 노면에서 고전하던 피아스트리는 그립이 높고 고속 코너가 즐비한 카타르에서 다시 한번 살아났고, 스프린트 퀄리파잉 폴포지션을 차지한 뒤 스프린트 레이스를 우승했고, 메인 레이스 퀄리파잉에서도 폴포지션을 차지하며 추월이 어려운 카타르에서 네덜란드 그랑프리 이후 오랜만에 다시 한번 그랑프리 우승을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리스는 이번 주말 내내 피아스트리의 페이스를 따라가는데 급급했지만 퀄리파잉 Q3에서 좋은 첫 번째 랩타임을 기록했고, 노면의 그립이 점차 높아진 Q3 후반 마지막 타임드랩을 준비했지만 시작하자마자 이번 코너에서 크게 미끄러지며 새로운 랩타임을 기록하지 못한 채 피아스트리가 폴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스프린트 퀄리파잉과 레이스에서 부진했던 베르스타펜은 메인 레이스를 앞두고 플로어를 교체하면서 새로운 셋업을 찾는 데 집중했고, 메인 레이스를 맥라렌 프론트로우 락아웃에 밀려 세 번째 그리드에서 출발했지만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코너에서 노리스를 추월하며 2등으로 올라왔고, 7번째 랩에 발동된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바로 피트인하며 피트인하지 않은 맥라렌을 상대로 타이어 수명 이득과 순위를 지키며 순조롭게 레이스를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17명의 드라이버가 피트인한 상황에서 맥라렌의 두 드라이버만 피트인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을 들고 나온 맥라렌은 레이스 막판 타이어 오프셋을 이용해 앞서가는 차들을 추월하려 했지만 하드 타이어의 마모는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기에 앞서가는 베르스타펜을 피아스트리는 따라잡을 수 없었고, 노리스는 레이스 막판 메르세데스의 키미 안토넬리의 실수로 4등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메인 레이스 내내 페이스가 좋았던 윌리엄스의 카를로스 사인즈를 추월하지 못한 채 포디움에서 밀려났습니다. 베르스타펜이 베가스에 이어 3년 연속 카타르 그랑프리를 우승하며 커리어 70번째 그랑프리 우승을 달성했고, 피아스트리가 2등으로 포디움에 올랐지만 베르스타펜에게 밀려 드라이버 챔피언십 순위에서 3등이 되었고, 윌리엄스의 카를로스 사인즈가 바쿠에 이어 시즌 2번째 포디움에 오르며 2015년 필리페 마사와 발테리 보타스 이후 윌리엄스 소속 드라이버로서 처음으로 단일 시즌 복수 포디움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노리스가 4등을 기록하며 드라이버 챔피언십 순위 선두를 유지하는 데 만족해야만 했고, 안토넬리가 5등, DRS 열차에 갇힌 채 레이스 내내 고통받았던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이 6등, 그 기차를 레이스 내내 앞에서 끌고 갔던 에스턴 마틴의 페르난도 알론소가 7등으로 집념의 포인트 피니쉬를 기록했고, 주말 내내 부진했던 페라리의 샤를 르클레르가 8등, 레이싱불스의 리암 로슨이 9등, 그리고 스프린트 퀄리파잉과 레이스에서 시즌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던 레드불의 유키 츠노다가 메인 레이스에서도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카타르 그랑프리에서 노리스가 베르스타펜보다 2점을 더 많이 획득한다면 베르스타펜의 우승 가능성이 사라질 수도 있었기에 그랑프리가 시작하기 전부터 많은 신경전이 오고 갔습니다. 그랑프리 주말이 시작하기 전 베르스타펜은 만약 레드불이 맥라렌만큼 압도적인 차를 갖고 있었다면 이미 우승은 결정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고, 이에 대해 노리스는 그냥 레드불다운 신경전이다,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늘어놓는다, 그런 설전에 휘말려서 레드불처럼 의미 없는 논쟁을 이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팀처럼 신경 쓰지 않고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할 수도 있다, 베르스타펜은 충분히 많은 것을 이뤘기에 존중받아야 한다, 모든 드라이버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뤄냈기에 많은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그만큼 그가 모르는 사실도 많다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레드불은 카타르 그랑프리가 끝나고 화요일날 다음 시즌 드라이버 라인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레이싱불스의 아이작 하자가 레드불로 팀을 옮기고 F2의 아르비드 린드블란드가 레이싱불스로 콜업될 거라 예상되고 있기에 레이싱불스의 남은 시트 한 자리를 놓고 리암 로슨과 유키 츠노다가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드불의 라인업 발표에 대해 감독인 로랑 메키스는 아부다비 그랑프리 전에 드라이버 라인업을 발표하는 것이 팀에게 악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베르스타펜의 우승이 마지막 드라이버 포인트 한 점으로 결정될 수 있기에 오늘같이 노리스가 선두권에서 멀어져 알론소와 츠노다의 순위에서 경쟁할 수도 있기에 츠노다가 레이스에 100%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주말 내내 츠노다는 좋은 결과를 냈고 퀄리파잉에선 Q1에서 탈락했지만 베르스타펜과 고작 0.3초 차이였을 뿐이다. 베르스타펜보다 0.3초 차이로 뒤처지는 건 많은 드라이버들에게는 성과를 내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카타르 그랑프리에선 타이어 컴파운드에 상관없이 무조건 25바퀴 사용 제한 임시 룰이 적용되었기에 57바퀴 레이스는 무조건 투스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렐리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디엄 소프트 혹은 미디엄 하드 타이어 조합을 예상했고, 만약 소프트 타이어로 레이스를 시작한다면 소프트 미디엄 조합도 가능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대부분의 포인트권 드라이버들이 미디엄 타이어로 레이스를 시작한 가운데 7번째 랩에 킥 자우버의 니코 훻켄베르크와 알핀의 피에르 가슬리가 충돌하며 세이프티카가 발동되었습니다. 7번째 랩에 피트인한다면 남은 50바퀴를 2세트의 타이어로 달려 완주가 가능했기에 거의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이 바로 피트인했지만 선두로 달리고 있던 피아스트리와 3등으로 베르스타펜을 따라가고 있던 노리스만 피트인하지 않았습니다. 노리스는 무전으로 베르스타펜을 따라 들어갔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했고, 엔지니어는 이로 인해 다른 팀들은 타이어 운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렸기에 레이스 후반 기회가 찾아올 거라는 대답을 했지만, 노리스는 다시 한번 피아스트리가 피트인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한 대는 피트인하는 게 옳은 선택이 아니었냐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DRS 존이 하나밖에 없고 추월이 어려운 카타르에서 맥라렌은 본인들이 선택한 타이어 오프셋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채 베르스타펜의 우승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맥라렌의 감독인 안드레아 스텔라는 모두가 피트인할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만 피트인하지 않은 거라면 우리가 작전을 잘못 선택했다. 선두로 달리고 있을 때 이런 상황을 예상해서 작전을 선택하는 게 매우 까다롭다. 만약 두 대 모두 불러들여 더블 스택을 했다면 노리스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도 했지만 모두가 피트인할 거라 예상하지 못한 게 더 큰 이유였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 세이프티카가 한 번 더 발동되었더라면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세이프티카 상황에서의 타이어 운영 유연성을 노리스 엔지니어가 언급한 것이고, 충분히 페이스를 이용해 뒤에서 따라오는 차와 거리를 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타이어 마모가 심했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피아스트리는 충분히 그랑프리를 우승할 만한 페이스가 있었지만 잘못된 작전을 선택했다. 베르스타펜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우승을 하지 못해 괴로운 감정까지 든다. 다음 주가 마지막 기회이기에 최선을 다해 오늘처럼 달릴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편 맥라렌의 레이스에 대해 노리스는 안타까운 결과고 오늘은 작전이 완전히 실패했다. 하지만 결과론적인 분석일 뿐이다. 충분히 더 높은 순위로 레이스를 마무리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디브리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주에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페라리에서 윌리엄스로 이적한 후 시즌 전반기 내내 새로운 팀에 적응하는 데 애를 먹으며 부진했던 카를로스 사인즈는 바쿠에서 포디움에 오르며 슬슬 폼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까다로운 카타르 그랑프리에서 다시 한번 3등으로 포디움에 오르며 자신의 건재함을 알렸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사인즈는 엄청나게 행복하다, 좋은 스타트를 했고 완벽한 작전, 타이어 관리, 피트스톱과 소통으로 완벽한 레이스를 만들어냈다. 새로운 타이어로 교체한 피아스트리가 나를 추월하는데 애를 먹고 있던 것을 확인한 순간 충분히 포디움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지막까지 최대한 페이스를 끌어쓰고 있었지만 6바퀴를 남겨놓고 무언가가 차에서 부러져 나왔고 첫 번째와 세 번째 섹터에서 랩타임을 크게 손해보고 있었다. 팀의 모두가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우리는 충분히 컨스트럭터 순위 5등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환상적인 시즌을 마지막 레이스인 아부다비에서의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한편 레이스 막판 5등이었던 노리스가 56번째 랩에 메르세데스의 키미 안토넬리를 갑작스럽게 추월하면서 4등으로 올라왔고, 베르스타펜의 엔지니어인 GP는 무선을 통해 베르스타펜에게 안토넬리가 노리스를 그냥 보내줬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가 끝나고 레드불의 고문인 헬무트 마르코도 레이스 내내 메르세데스가 안토넬리를 통해 노리스를 2번이나 앞으로 보내줬다는 말을 하며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마르코는 최소한 2번 대놓고 안토넬리가 노리스를 앞으로 보내줬다. 안토넬리는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라이벌을 도와주기만 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베르스타펜의 후방을 그대로 들이박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토넬리는 하드 타이어로 교체한 후 무리해서 페이스를 올리고 있었고 사인즈를 상대로 DRS 사용 가능 거리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9번 코너에서 후방이 크게 미끄러지며 사고가 날 뻔했고 이어지는 10번 코너에서 트랙 리밋 바깥으로 밀리며 노리스에게 공간을 열어줬다. 매우 짜증나는 일이었다. 차량 문제였는지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그 전 랩보다 코너를 더 높은 속도로 진입했고 앞차로부터 파생되는 더티에어 때문에 차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하지 못했다. 다음 포스는 줄어들었고 타이어는 과열되었기에 후방이 그대로 미끄러졌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마르코와 레드불의 비난에 대해 메르세데스의 감독인 토토 울프는 높은 수위의 발언으로 반박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울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에 어긋난 발언이다. 우리는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2위를 차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안토넬리는 3등으로 포디움을 놓고 사인즈를 추격하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하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뇌가 없어야 하는 건가? 이미 레이스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났고 드라이버들의 실수와 팀의 실수로 힘이 빠져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게 정말 짜증난다.
레이스가 끝나고 베르스타펜의 엔지니어인 GP와도 대화를 나눴다. GP는 그 순간 매우 감정적이었고 노리스의 순위에 따라 챔피언십 우승이 결정될 수도 있었기에 매우 예민했던 것 같다. 그리고 안토넬리가 10번 코너 전인 9번 코너에서 이미 후방이 크게 미끄러졌기에 왼쪽으로 도는 10번 코너를 진입하는 속도가 부족했고 무리해서 스로틀을 전개하면서 그립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GP는 추월 전에 상황을 자세히 보지 못했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다는 말을 했다. GP의 발언으로 SNS가 난리가 났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GP는 이에 대해 사과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2021 시즌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F1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자는 시즌 마지막 레이스인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노리스가 포디움에 오르면 베르스타펜과 피아스트리의 순위와는 상관없이 우승이 결정되고 노리스가 4등이나 5등을 하고 베르스타펜이 2등을 한다면 노리스는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베르스타펜이 그랑프리를 우승하더라도 노리스가 4등 이하의 성적을 기록해야 베르스타펜이 챔피언이 될 수가 있고 베르스타펜이 2등을 한다면 노리스가 8등, 베르스타펜이 3등을 한다면 노리스가 9등 이하의 성적을 기록함과 동시에 피아스트리가 그랑프리를 우승하지 못해야 합니다. 피아스트리가 그랑프리를 우승하더라도 노리스가 6등 이상의 성적을 기록한다면 노리스의 우승이 확정됩니다. 마지막까지 흥미로운 레이스가 이어진 가운데 2025 F1 시즌은 최종전인 아부다비 그랑프리로 이어집니다. 과연 상승세를 탄 레드불과 베르스타펜이 대역전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맥라렌이 자신들이 시즌 내내 고수해온 파파야 룰을 지키면서 드라이버 챔피언을 배출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